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레인입니다. 9년 전에 기업 가치가 1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20조 원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을 3.7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3.3조 원을 기록한 회사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거래를 해보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법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함께 실천합니다. 두나무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송치영 대표가 2012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업비트가 나온 게 2017년이니까 사실 앞에 5년간은 다른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두나무에서 처음 만들었던 서비스는 뉴스메이트라는 서비스입니다. 뉴스메이트는 온라인상에서 발행되는 뉴스, 블로그 글들 중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글들을 모아서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카카오벤처스, 그 당시 K큐브 벤처스라고 불렸던 카카오의 계열 투자회사로부터 2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두나무가 카카오의 계열 회사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초기에 투자를 했을 뿐 두나무와 계열회사 관계는 아닌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K큐브 벤처스가 11%, 카카오가 7.7%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두나무가 카카오 증권이나 서비스를 운영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매우 긴밀한 관계임에는 확실합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전 카카오 대표인 이서구 대표이사가 두나무에 취임을 하였으니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카카오 벤처스에 투자를 받은 이후에 뉴스메이트라는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유저들을 확보하기 했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워 피봇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카카오의 투자 회사인 K큐브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이름을 빌려서 증권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는데요. 증권플러스는 2014년 2월에 출시되었는데요. 당시에 신박했던 것은 증권플러스 앱에서는 정말 잘하는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실전 랭킹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 덕분에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또 증권플러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본 카카오는 33억 원이라는 금액을 두나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 5년간 두나무가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 업비트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에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봤던 두나무의 송치영 대표는 증권플러스 앱을 만들면서 쌓았던 경험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업비트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2013년 4월 부터 시작됐던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도 있었고 2013년 10월에 만들어진 빗썸도 있었으니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늦은 출발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는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넘어와야만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가 다른 두 거래소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안정성인데요. 업비트가 출시된 2017년에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2017년 중순에 빗썸이 해킹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고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안성을 강조한 서비스를 냈다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월 만에 서버를 1000대를 구입하기도 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유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 문의 센터도 빠르게 확장하는 등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간편한 UI UX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업비트가 처음 나왔을 때 로그인할 수 있는 수단이 카카오 로그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라는 곳이 굉장히 브랜드를 가치가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은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가능했던 코인의 다양성인데요. 업비트는 처음 출시부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혔었던 비트렉스와 협업해 암호화폐 거래 중개소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빗썸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들이 10개 내외의 암호화폐만을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수의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였죠. 네, 이렇게 이 두 가지 포인트로서 유저들을 공략해 나간 업비트는 2개월 만에 세계 1위 거래량을 자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요 수표를 살펴보면 2개월 만에 12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그리고 동접자 수가 심지어 3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 최대 거래액이 1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국내 거래소 시장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2위인 빗썸의 2.5배, 3위인 코인원의 18배에 달하는 거래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이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소식은 가장 최근 기업 가치를 2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에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위탁받고 있는 것까지도 자산으로 포함되었고 그 고객들한테 위탁받고 있는 자산만 해도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두나무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매출은 3.7조 원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3.3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88%나 되는데요. 이 매출의 99.5%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코인을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쟁사인 빗썸의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800원 정도로 여기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의 코인들은 다 떨어지고 거래소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창업자인 송치영 대표는 2022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억만장자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포브스는 송치영 대표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이 약 4.5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전 세계 8위에 해당되며 국내 1위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언급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루나 사태인데요. 업비트가 루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9일에 발생을 했었는데 2022년 5월 12일과 5월 13일에 거래된 거래액만 총 940억 원에 달합니다. 수수료 수익은 약 47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업비트는 거래 수수료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미리 루나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데요. 두나무는 2018년 4월 2천만 개의 루나를 취득했고, 이를 3년 뒤인 2021년 3월에 전량 매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나무가 이걸 매각하고 싶어서 매각했던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관계에 있는 코인을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냐라는 이슈에 휘말리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루나 사태가 지나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이 어찌 보면 두나무에게는 큰 행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렇지만요. 네, 이제 두나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두나무에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99.5%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부터 가상화폐의 열기가 좀 식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나무가 업비트만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플러스라든지 거기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부동산 쪽에 출자를 하기도 하고 중고 명품 시계를 다루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가장 메인을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나무는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재밌는 소식은 하이브와 손을 잡고 NFT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합작법인으로 LA에 NFT 사업을 위한 레벨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두나무가 레벨스에 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고, 하이브 역시 출자를 해서 25%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거래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를 경제 가치로서 만들어내는 사업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연 NFT가 두나무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 사업 외에도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동남아 쪽에서도 거래소를 열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태국 증권거래소가 감독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 중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든지 디지털 토큰 거래소라든지 디지털 자산 위탁 매매라든지 디지털 토큰 위탁 매매 등 주요한 4개 분야에 대한 정식 라이센스를 업비트가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빠르게 출시하는 게 중요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이지만 이미 업비트가 충분히 커진 만큼 이런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해 나가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나무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두나무의 파트너스는 201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 후 3년 동안 46개의 스타트업에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두나무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행보들을 보일지, 정말 이 8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